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교아입니다. 요즘 경기가 참 많이 힘듭니다. 물가 상승이며 천장 없이 치솟는 이 금리에 많은 분들이 머리 아파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요, 이 기업회생과 파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발일정의 김용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경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체감하시나요? 요즘에는 그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금리 때문에 상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표님들이 힘들다 맨날 그러세요. 상담이 오면 네. 이게 약간 그 힘들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좀 다운되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또 짐이 무겁잖아요. 그렇죠. 또 종업원들도 있지, 거래처도 있으니까 그동안 이렇게 자기가 이뤄놨던 것을 네. 이번에 잃어버리지 않을까봐 이런 걱정이 많죠. 아무래도 이제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순간에 그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고 그렇죠. 또 딸린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불경기로 인해서 법무법인 발일정에 요즘 자주 상담이 오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기업회생이나 파산 업무 쪽을 좀 오래 맡아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이쪽에 전문가 네. 변호사님이시다라고 네, 맞습니다. 들었는데요. 네. 주로 상담은 어떤 식으로 좀 오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을 좀 꽤 오래 해서 그 주변 변호사님들 사이에서도 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감. 예, 그래서 다른 변호사님들 소개를 오는 경우도 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 나름대로도 그 SNS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해요. 예. 근데 요 최근은 제 유튜브를 보고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필 한번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구독. 이런 거. 구독자님들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힘내십시오. 네, 네. 자 이렇게 분위기도 좀 네. 업시켜봤고요.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기업회생이나 파산에 네. 대한 이야기. 사실 모든 어떤 상담이든 약간의 유행이나 트렌드가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떤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보증기금에서 그 보증서 연장이 안 되든지 네. 은행에서 대출 연장 안 돼서 이런 경우에 보통 회생 상담이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에 대표님들 많이 들어보면 네.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그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네. 한 달 이자를 1억씩 낸다고 하더라고요. 1억이요? 예. 그래서 내가 그 1억씩 이자를 내면서 과연 계속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걱정 때문에 저한테 오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는 그 금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봐도 네. 여기저기서 다 금리 얘기예요. 그렇죠. 금리 인상 또 되나 그렇죠. 안 되나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네. 개인이며 기업이며 너나 네. 할 것 없이 힘든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럼 회생 상담 오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일지 궁금해요. 기업들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상담원은 비중으로 따지면 제조업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최근 요즘 많은 것은 건설업이요. 건설업. 예, 요즘에 그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네. 하고 그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네. 건설업 회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해서 그 돈을 받아서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줘야 되는데 맞아요. 분양 자체가 안 되니까 하청업체 공사대금을 못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회생을 알아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 쪽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호황기였잖아요. 그렇죠, 한동안. 그렇죠. 그러다가 예, 예. 갑자기 힘들어졌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서 그에 대한 이해관계도 많을 것이고요. 그렇죠, 또 예. 건설 자재 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 모든 게 다 좀 연관이 있나요? 그럼요. 요즘 건설 회사도 상담이 많이 오지만 도리어 철광 회사도 상담이 또 와요. 왜요? 그러니까 철광 값이 한때 진짜 좋았거든요. 맞아요, 네. 좋았다가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좋을 때 철광을 좀 많이 구입해놨다가 어머. 요즘 원자재 값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철광 값이 너무 급락하다 보니까 그 손실이 너무 커서 네. 그래서 저 회사를 지금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면서 저한테 상담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사람이 어렵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건설 회사는 회생이 뭐 특히나 좀 더 어렵나요? 제가 회생을 많이 해본 결과 네. 건설회사가 제일 어려워요. 왜요? 건설회사가 그 관련 법률도 어렵고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뭐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 대표적으로 뭐 아파트 짓는 현장이 네. 전국적으로 널려 있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 현장, 공사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공사 현장마다 그 분쟁이 다 약간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힘들고, 그 건설 공제조합이나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이런 공제조합 관련 이해관계도 많고, 보증서 문제도 많고 해서 제가 해본 사건 중에 건설회사 회생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건설 관련 법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제대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님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몇 안 예. 되신다. 예.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모든 그 사건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자신 있고 잘하는 분야들이 있나 봐요. 아이, 그럼요. 이게 저희들 통상 하는 말이, 아이, 모든 걸 다 아는 변호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너무 사회가 복잡해요. 복잡하고, 뭐, 지금 회생이긴 하지만, 저희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압류해달라,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란 새로운 가상자산이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압류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새로운 뭐 이슈되는 법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쪽으로 계속 깊이 파지 않으면, 맞네. 예, 변호사로 살아남기 어려워요. 또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겠네요. 아, 그럼요. 저도 지금 올해만 해도 변호사 21년 차인데, 네.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계속 관련 법들이 계속 생기고 개정되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자 부담 또한 많아서 오는 것 말고도 네. 다른 이유로 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그 말 그대로 그 매출이 감소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네. 매출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운영이 되는데, 네. 보통 회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분쟁이 많이 휩싸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소송에서 80억을 진 거예요. 소송에서? 예. 네. 근데 평상시 자금 수지가 있는데 갑자기 80억 원을 어떻게 변제를 하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80억 원을 변제를 못해서 회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아직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 80억을 송수한 그쪽 채권자 입장에서는 네. 도리어 뭐라고 하냐면, 이 80억 안 갚으려고 너 회생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도리어 우리 의뢰인 쪽에서는, 아, 그 80억 채권 때문에 회생을 하게 된 건데, 예, 또 입장이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회생이 폐지됐다가 네. 재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그렇습니다. 재신청도 가능해요? 예, 한번 폐지됐다가 네. 그 폐지된 사유, 그러니까 조사 보고서에 왜 폐지됐는지 그 사유가 나오거든요. 네. 그 사유를 잘 보완하고 해결 방법이 있으면 해결 방법 찾아서 재신청하면 기업이 성공적으로 회생 인가까지 달고 네. 성공적으로 졸업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재신청한 사건을 다시 신청해서 뭐 인간하고 졸업하고 지금 잘 운영되는 기업도 몇 개 있어요. 그럼 재신청하기 위해서 그런 서류 보완이나 이런 작업들을 변호사님께서 같이 이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그 보완 어느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보완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다 자문해서 같이 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의뢰인이 자기 자신이 회생을 해야 하는지 파산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의 모르시죠? 예. 그래요? 자기 그럼- 상태가 파산인지 회생인지 이거 법률가들도 잘 몰라요. 하긴 그걸 예. 알면 변호사를 하지. 그렇죠. 변호사인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럼 이에 대해서 상담을 이제 오게 되면 변호사님은 좀 어떤 쪽으로 얘기해 주시는 편이세요? 저는 파산보다는 회생 전문가예요. 그리고 저는 회생일을 좋아해요. 갑자기 기본적으로- 막 후광이 예, 예. 빛나 보이는. 살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변호사하면서 상당히 그 보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생이 될 수 있을까? 그쪽을 많이 상담을 하면서 좀 찾아내거든요. 찾아내서 가급적이면 회생 쪽을 해보자. 그래서 파산 상담 받다가 제가 회생을 하자 해서 회생 쪽으로 이끌어서 인간하고 졸업하고 지금 잘 운영되는 대표님도 몇 분 계시고요. 네. 가끔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 오시는 분도 아직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지친 분이 좀 많아요. 지치죠, 힘들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나 이 회사를 운영하기 싫다. 나 이쪽 분야 안 해. 예, 그런 분들도 꽤 있고, 그다음에 너무 늦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병을 키워서 왔다고. 이미 늦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때. 그러니까 조금 저희들을 좀 일찍 상담을 받았으면 분명히 이거 회생이 가능한 기업인데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로도 늦어서 종업원도 나가고 뭐 채권자 압류도 많이 붙고 네.
본인 사재도 많이 털어서 회사에 넣고 뭐 이런 지경까지 있으면 저희 뭐 사람으로 치면 뭐 더 이상 중환자실에 있다가 네. 뭐 장례식 가야 되는 뭐 그런 지경까지 되는 때는 어쩔 수 없이 파산하는 거죠.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골든타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진짜 중요합니다. 예. 그걸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사실 이제 저희가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사실 기업인의 그 의지가 중요하다 그 말씀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기업인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회사가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네. 회생은 기존 부채를 다 동결시켜 주거든요. 기존 부채를 심지어 세금도 안 갚죠. 4대 보험료도 안 갚죠. 근데 대표님들이 그 말씀하면 잘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도 좀 세금하고 4대 보험을 안 갚냐는 안 거예요. 믿겨요. 맞아요. 근데 법원에서는 세금도 동결시켜주고 4대 보험도 동결시켜줘요. 그 동결된 돈으로 원자재를 구매를 해서 제품 생산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기존 빚을 안 갚는 상태에서 기존 거래처와 신뢰관계를 많이 잘 만들어 놓은 분 같으면은 네. 아니 기존 돈 안 갚는데 내가 영업이익이 안 날 리가 있어. 예,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이면 충분히 회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대표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의지와 예. 그리고 그 타이밍 골든타임도 맞습니다. 중요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맞습니다.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오, 법원도 그 회생할 때 이 회사가 계속 기업 가치라고 그런 네.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회생을 계속 이끌어갈 가치가 있는지 그걸 법원에서 판단해요. 그 네. 조사 보고서를 내는데 그 조사 보고서조차도 이 대표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예, 어떤 매출을 발생시키고 어떤 신뢰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거래처를 유지할 것이냐 이런 청사진을 딱 보여줘야 법원에서도 이 회사는 살 수가 있겠구나 해서 조사 보고서가 좋게 나와요. 예. 꿀팁. 자,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겠다는 그 의지가 네. 제일 중요하겠고요. 요즘 사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법인 파산이라는 상담도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맞습니다. 법인 네. 파산 상담 좀 내용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최근에는 좀 법인 파산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코로나 이후에 지금 또 금리도 많고 하니까 대표님들이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법인 파산 상담이 많이 오긴 하는데 네. 저는 의뢰인들은 분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정리도 매너 있게 해야 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재기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맞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왜 매너 있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망하더라도 네. 종업원은 챙겨줘야 되고 거래처는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 통상 대표님들은 그래요. 뭐 은행 돈은 떼어 먹어도 어떻게 20-30년 동안 같이 거래했던 사람 돈을 떼먹냐.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동감하는 말일 거예요. 의리. 그렇죠. 그래서 파산을 하더라도 그냥 야밤도주하고 그냥 나 몰라라. 공장 걸어 잠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땡이죠. 예, 그러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가 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 파산하더라도 주변 거래처, 예컨대 세금 계산서 문제라든지 종업원들 어떻게 하면 종업원 뭐 체당금이나 대지급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라도 받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주변 이해관계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 처음에는 그 채권자들이 자기 돈 떼어먹고 자기 돈 뭐 손해봤는데 좋을 리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다가 나중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나중에면 힘내라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리도 진짜 매너 있게 해야 돼요. 예.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정리도 매너 있게. 네. 자, 사실 잘 운영이 되다가 기업이 갑자기 그냥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했던 사건 같은 경우는 네. 기업이 잘 운영이 됐었거든요. 네. 잘 운영이 됐는데 거기도 무슨 큰 사기를 한번 당했어요. 네. 큰 사기를 당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 회생 상담이었었거든요. 회생, 네. 예, 그래서 가급적 어떻게 회생을 해보시자 이렇게 제가 쭉 했더니 그분 말씀은 지금 한 2달 정도는 자기 운영비가 있대요. 2달 정도 운영비가 있는데 더 이상 자기 생각에는 매출이 안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을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2달 가지고 최소한 직원 근로자들 문제 해결하고 거래처들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 급한 거래처들 좀 거래처들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래처도 저 거래처 진짜 힘든 사장님이고 네. 여기 분은 조금 살만한 사장님이고 맞아요. 있지 그런 거 않습니까? 있죠. 그러면은
누구든지 같은 거래처라도 조금 어려우신 분 도와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진짜 어려운 분들 조금 좀 피해 없게 정리해주고 그리고 지금 파산으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파산이 좀 잘 원활히 되고 네. 그 이해관계인들을 처음에는 막 난리였어요. 고소한다고 뭐 한다고. 근데 그렇지. 지금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해서 네.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자기 개인 재산도 얼마 정도 보존할 수 있고 오. 예, 그 이해관계인들한테도 인정받고 우와. 지금 파산 절차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네.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서로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깔끔한 그렇죠. 마무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파산 잘 되면 그쪽에 또 제기를 해서 한 번 더 해보시려고 그런 의향도 있습니다. 오.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마무리를 했지만 다시 예.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다 남겨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산도 좀 미리미리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떡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종업원 있잖아요. 네. 가장 위험한 게 종업원 월급이에요. 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손을 딱 털고 싶으면 아니 끝내고 싶으면 빨리 끝내야지. 네. 이렇게 주저하면 한 달이 지나가면 종업원 월급 한 달치가 또 생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 이 종업원 월급들은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을 좀 빨리 냉철하게 하셔서 더 이상 이 종업원 문제는 끌고 가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임금 체불 문제가 좀 리스크가 제일 크니까. 중요해요, 그게. 예.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은 사실 지금 계속 대화했던 것처럼 기업회생이나 기업 파산에 대한 사건 말고 혹시 다른 사건들은 안 하시나요? 저는 보통 기업에 대한 기업 파산만 해요. 왜요? 어떤 분들은 다른 것도 하면 돈 많이 벌고 좋지 않냐 뭐 그러니까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기업에 대한 기업 파산하기도 좀 벅차요. 벅차다. 이것도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저도 지금 21년 차 변호사인데도 지금 항상 공부를 하고 의견서 자문서 쓰고 엄청 많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딴 쪽도 뭐 하자만 하겠지만 경력이 오래돼서 하긴 하겠지만 이쪽 분야도 하기 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가지고 딴 걸 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잠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이거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가? 잠은 똑같이 자죠. 잠은- 똑같이 자는데 사무실 있을 때 거의 일을 해요. 저는 뭐 잠 예. 한 2시간 자고 일한다고 이러실 줄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이런 잠은 똑같이 잡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일이 이렇게 많으면 사실 뭐 파산이나 회생 내내 네. 일도 되게 전문적이고 또 몰릴 때는 아까 그 흐름에 따라 많이 맞습니다. 이제 예. 상담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럼 변호사님 이렇게 일이 많고 일이 전문적이고 힘들면 혼자 하지 마시고 좀 동료 변호사를 같이 고용해서 하는 건 어떠세요? 안 해보셨어요? 제가 한번 해봤더니요.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 기업회생 파산 분야가 상당히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많지가 않아요. 저는 여기에 좀 프라이드도 있고 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업회생이나 파산 절차 하다 보면 법률 자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지 않으면 법률 자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잘못하고 해가지고 그 대표님들이 이제 회사에서 잘못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네. 잘못 행위를 하면 그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네요. 오. 그래서 저희들 또 변호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다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예.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이 법률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올해간 21년 차 변호사 하고 네. 있는데 지금도 상당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회사마다 다 특성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의뢰인들이 원하는 질문을 답변을 못 해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무실을 가면 그 법에 책이 있는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실상 그 필드에서 뛰는 대표님들은 네. 법률적인 절차는 법에 나와 있으니까 변호사가 알아서 잘 하겠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외의 것, 자기가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주 그런 질문들은 경험에 나오는 답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답변을 제대로 못 해주면 어떻게 보면 의뢰인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만족을 못 하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답변을 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20년 근무하신 이 우리 변호사님도 상당히 이쪽 분야의 프라이드를 갖고 일하시지만 여전히 어렵고 또 공부할 게 그럼요. 많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또 기업회생과 파산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불경기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주 상담 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